그다음 이제 적용 범위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수 설비 그러면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회 필기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과목 전기자기학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10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100V로 충전한 것을 단락시켜 0.1ms에 방전시켰다고 하게 되면 평균 전력은 몇 와트가 될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평균 전력이 되겠죠? 자, 평균 전력 구하는 공식. 자, 어떻게 되죠? 자, 평균 전력 P는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을 것이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에너지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콘덴서에 저장된 전기적 에너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10마이크로페럿의 자, 콘덴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단자 사이에다가 저희가 100V를 인가해가지고 100V를 인가해서 여기에 전기적인 에너지 WG를 저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기적인 에너지 WC는 2분의 1 CV 자승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커패시터 또는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정전 용량은 10마이크로페럿이고요. 자, 이때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그리고 충전시키는 전압은 100V가 되겠죠. 그래서 100V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분의 1은 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10의 마이너스 5승. 그리고 100V의 제곱은 10의 4승이 되겠죠. 자, 그럼 쭉 연산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산해주게 되면 두 개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줄만큼에 대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자, 이와 같이 충전된 콘덴서를 단락시킨다라고 돼 있어요. 자, 단락한다라는 거는 전원을 제거시킨 상태에서 콘덴서 양단자를 이렇게 쇼트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콘덴서는 한쪽에는 플러스가 저장되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저장될 것 같은데 자, 회로가 단락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충전된 에너지가 방전을 실시한다. 다시 말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는 작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랬을 때 자, 방전 시간이 총 0.1ms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발생한 전력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전기적 소자를 단락시킨다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이에 전기 소자를 이용해 회로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저장 에너지가 바로 전원이 되겠죠? 에너지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 소자 측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기 소자에는 전기를 소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소자가 발생하는 소비 전력을 우리는 곧 평균 전력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평균 전력에 대한 공식은 초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했을 것이냐 라는 개념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회로에 흐르는 시간은 0.1ms니까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0.1과 0.5가 지워지면 5가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 지수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10의 3승이 되겠죠. 해서 이를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500W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부분에 집중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표피 효과, 스킨 이펙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러한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도체에 직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핀치 효과가 만들어지고요. 다시 말해, 자, 이렇게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직류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때 전류 밀도는 도체 중심으로 수축하고자 하는 핀치 효과가 만들어지고요. 교류 전류를 흘리게 되면 직류 전류와 반대로 전류가 요 바깥으로만 응집하려고 하는 우리가 표피 효과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전류 밀도가 가지고 있는 이 두께를 우리는 침투 두께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자, 침투 두께에 대한 공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자, 침투 두께 델타는 루트 오메가 뮤분의 2 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메가 각 주파수가 되니까요. 다시 한번 풀어주게 되면은 2파이 f 뮤분의 2 로가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끼리 서로 지워지게 되고요. 이때 로우라는 거는 고유저항이죠. 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저항입니다. 그럼 고유저항의 역수는 도전율이 됩니다. 그래서 자, 도전율 우리는 K 또는 시그마라는 문자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는 고유저항의 역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는 침투 두께 델타 공식을 다시 한번 작성하게 되면, 자, 파이 F 뮤 시그마분의 1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뮤라는 거는 투자율이 되겠죠? 얼마만큼 자속을 잘 투과시킬 것이냐라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공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 여기 있는 지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도체의 교류가 흐르면 표면서부터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전류 밀도가 작아지게 된다. 자, 전류 밀도는 도체 표면으로 응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전류 밀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표피 효과는 고주파일수록, 자,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면 침투 두께가 얇아져요. 침투 두께가 얇아진다는 거는 표피 효과가 심하게 발생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표피 효과는 도체의 전도도, 도전율을 말합니다. 자, 도전율이 상승해도 이 또한 역시 침투 두께가 얇아지고, 침투 두께가 얇아지면 표피 효과가 심하게 발생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표피 효과는 도체의 투자율. 자, 투자율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작아지는 거네요. 투자율이 작아지게 되면 침투 두께는 커지게 되고, 침투 두께가 커진다는 얘기는 표면에 있는 전류 밀도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반대로 표피 효과가 심해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잘못 설명한 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 자, AB와 BC 각각의 간격을 1m라고 하고요. 그리고 AB에 동일한 1마이크로쿨롱이 충전되어 있다 또는 전하를 위치시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1마이크로쿨롱, 여기도 1마이크로쿨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시점에서의 전위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간 속에서 두 개의 점전하가 놓여진 겁니다. 그렇다면 A 전하에 의한 전위와 B 도체에 의한 전위를 합전위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전위라는 거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 스칼라 값을 가지고 있어요. 스칼라. 그러다 보니까 각 도체로부터 만들어진 전위를 그냥 그대로 더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로부터 C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1m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를 R2m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각각에 대한 거리가 1m라고 표현된 것만큼 R2는 1m가 되고요. 그리고 R1은 2m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도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점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위 공식은 어떻게 되죠? 구도체 또는 점전하에 의한 전위값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라는 공식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점에서 받아진 전위는 자, 시점에서 받아진 전위는 A점의 전위 더하기 B점의 전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점의 전위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1분의 Q가 되고요. B점의 전위도 4파이 입실론 제로 R2분의 Q가 됩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4파이 입실론 제로면 Q로 묶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VC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수치를 대입하게 되면 자, 먼저 쿨롱 상수요. 4파이 입실론 제로는 1. 얼마가 되죠? 그렇죠. 9 곱하기 10의 9승이 됩니다. 자, 그리고 Q값은 서로 동일한 크기로 1 마이크로페럿을 위치시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R1메타는 2메타, 그리고 R2메타는 1메타입니다. 1메타. 그럼 1분의 1인데 이거는 2분의 2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9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2개 더하면 2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약분하게 되면 4.5가 되고요. 4.5에다 3을 곱하게 되면 3, 4, 12, 5, 3, 15. 그러니까 13.5 곱하기 10의 3승 볼트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아니고 4번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1cm인 원형 코일에 전류가 10A가 흐를 때 코일 중심에서 코일면의 수직으로 루트 3cm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는 두 개의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앙페르의 법칙, 두 번째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이 있죠. 자, 근데 이 두 법칙은요, 도체 모델링에 따라서 법칙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앙페르의 법칙이라는 거는 무한장 직선 도체라든가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이고요. 그리고 비오사바르 법칙 같은 경우에는 유한장 직선 도체라든가 원형 코일에 의해서만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보게 되면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구하게 될 건데 이때 도체의 모델은 원형 코일이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해서 자개의 세기를 구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도체 모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형 코일이 있는데요. 이때 원형 코일의 반지름을 A메타라고 하고, 자, 원형 코일 중심으로부터 자, 소정의 Z메타만큼 떨어뜨린 지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물론 전류는 이 원형 코일 주변을 이렇게 회전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발생한 자개의 세기 H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먼저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대한 형태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요. 여기를 세타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빗변의 길이. 자, 이 빗변의 길이를 우리가 R메타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R은 얼마예요? R은요. 자, 루트 A 자승 플러스 Z의 자승이 되고요. 그리고 루트라는 거는 지수로 바꾸게 되면 2분의 1승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는 A의 자승 플러스 Z의 자승의 전체 2분의 1승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라고 쓸까요? 첫 번째, 원형 코일로부터 외부에 떨어진 자개의 세기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럼 H는 2R의 3승의 A잣은 I다 라고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R이라는 거는 여기 R의 공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R에 3승을 취급했으니까 여기다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몇 승이 됩니까? 2분의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개의 세기는 2 가로 열고 A자승 플러스 Z의 자승에 2분의 3승에 A자승
I라는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원형 코일에 의한 자기의 세기는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형 코일 외부에 떨어진 자기의 세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형 코일 중심에서 받아지는 자기의 세기 HC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에서의 자기를 구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자,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Z메타라고 했는데 Z가 제로가 되게 되면 우리는 중심에서의 자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공식 HC 값은요. 자, Z를 제로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A자승의 2분의 3승이니까 지수의 지수는 지수끼리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하고 2분의 3승 곱하게 되면 A 3승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2A 3승분의 A자승 I가 돼가지고 서로 약분되게 되니까 얼마요? 2A분의 I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원형 코일에 의한 자기의 세기는 저희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1번과 2번 공식을 전체를 가져가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우선 반지름이 1cm. 자, 반지름이 1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높이가 1. 직각삼각형으로 따졌을 때요. 그 다음에 코일 중심에서 코일면의 수직으로 루트 3m만큼 떨어뜨렸다. 자, 이 거리가 바로 루트 3m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R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자, R이라는 거는 자, 자, A가 1이었으니까 1의 제곱은 1이고요. Z의 제곱,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럼 루트 4니까 얼마 나옵니까?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R의 길이는 2cm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외부 자기의 세기는 1식과 2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이 풀게 되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R에 대한 거리를 구하다 보니까 2cm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외부에서 발생한 자개는 2R의 3승분의 A자승 I가 돼요. 자, 그렇다면 자, 2 곱하기 자, R은 2cm라고 그랬으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3승. 자, 그리고 A자승 같은 경우에는 자, 1c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01의 제곱 곱하기 전류 1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2의 3승이에요. 2의 3승. 그럼 얼마입니까? 2 곱하기는 4에다가 4 곱하기 2 하면 8이 되겠죠? 그러니까 8에다 2를 곱하면 16이 되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3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에 10의 마이너스의 2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쭉 보기를 보니까요. 분모에 16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16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10의 자리만 우리 해결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위로 올라가게 되면 10의 6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0의 6승하고 마이너스 하면 10의 2승에 10을 곱해주게 되니까 얼마가 돼요? 16분의 1 곱하기 10의 3승이 되더라. 라고 해서 정답이 1번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써야 될지 아니면 뒤에 있는 식을 써야 될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문제 5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길고 직선인 도체가 평행으로 그림과 같이 위치하고 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도체가요. 그냥 구도체나 점전화가 아니고요. 자, 직선 도체였다. 이렇게 선도체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도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각 도체는 10A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며 자,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잡을 때 크로스 심벌을 하게 되면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
도트 심벌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도트 심벌을 사용하게 되면 전류가 앞으로 나오는 형태다라고 오른나사 법칙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직선 도체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같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두 도체 간의 이격거리는 0.2m일 때 오른쪽 도체의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이것도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무한장 직선 도체로부터 발생하는 자개의 세기. 자, 무한장, 자, 하나죠. 자, 무한장 직선 도체로부터 자, 여기에 전류가 올라가게 되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개 H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때 만들어진 자개의 세기는 얼마가 되냐? 자, 2파이 D분의 I다 라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D라는 거는 뭐예요? D라는 거는 요 수직거리를 말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자, 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요렇게 무한장 직선 도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체로부터 전류 I1이 흘러가지게 되고요. 그럼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오른나사 법칙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두 도체 간의 거리를 D메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D만큼 떨어뜨린 이 지점에서의 자개의 색이 H1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1번 도체로부터 만들어지는 자개의 색이 H1은 2파이 D분의 I1이다. 단위는 앙페어 턴퍼 메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자속 밀도는 어떻게 돼요? 자속 밀도 B1은 자, 여기 두 개의 상태에 대한 두 도체 사이에 대한 매질을 공기 또는 진공이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뮤0 H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대입하게 되면 2파이 D분의 뮤0 I1이 되고요. 이때 뮤0는 진공 중의 투자율이 되기 때문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I1의 2파이 D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2파이와 4파이가 서로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자속 밀도는 D분의 2I1. 좀 너무 길게 썼네요. 자, D분의 2I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됩니다. 자, 이때 자속 밀도의 단위는 웨바 퍼 메타 제곱 또는 우리가 한 글자로 테슬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1번 도체로부터 만들어지는 자개의 세기 또는 자속 밀도를 구했어요. 그렇다면 2번 도체에서 받아진 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뭡니까? 1번 도체로부터 자기가 형성이 되고요. 이런 자기가 있는 공간 속에 전류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 사이에서 어떤 법칙이 작용해요? 그렇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자, 플레밍 왼손 법칙 요거죠. 그래서 FBI가 되는데 항상 B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개가 존재하는 공간 속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쪽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전자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도체로부터 만들어진 전자력은 우선 방향부터 잡아볼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자기장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받아지는 순간적인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쪽이 되겠죠. 이게 B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두 번째 도체에 대한 전류 방향도 이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 이쪽으로 와야 되나요? B가 밑으로 가고 전류가 아이고, 손 방향이 안 되네요. B가 내려가고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제가 손으로 잘 표현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힘이 받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B가 전류가 들어가면 자기장은 위로 올라가지고 B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지게 되면은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해서 B가 올라가고 전류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때 힘은 이와 같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평행한 두 도선이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해서 흡입력이, 만약에 전류가 서로 상반된 쪽으로 가게 되면, 자, 해보시게 되면 힘은 반반,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때 작용하게 되는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한 전자력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F는 IBL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매개체가요. 이때 전류는 자, 2번 도체를 중심으로 얘기한 거니까 2번 도체를 중심으로 말한 거니까 I2가 되고요. B는요. 1번 도체부터 만들어진 자기장이니까 B1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전류와 자석 밀도가 이루는 각인데 지금 현재 90도를 이루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인 90도는 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니는 뉴턴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도체 모델을 잡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무한장 직선 도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도체 길이 또한 역시 무한대가 돼요. 그렇다면 이걸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은 I2 B1에 뉴턴 퍼 메타다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죠.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석 밀도는 위에 있는 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대입해주게 되면 D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직선 도체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 도체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흡입력이,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작용하는 흡입력 또는 반발력에 대한 전자력의 크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그냥 결과식 외우셔도 돼요. D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단위비당 작용하는 힘이다. 뉴턴 퍼 메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시면 자, D라는 거는 두 도체 간의 거리. 이격거리가 0.2m라고 했고요. 자, 전류는 문제를 보다 보면 각각 10A가 흘러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0A, 10A니까 10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자, 2하고 지워지고요. 자, 0.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올라가면 10이 되겠죠. 그러면 10의 3승, 마이너스 7승. 그러니까 얼마?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에 대한 정답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 정답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힘의 방향이 존재해요. 힘의 방향이. 그럼 봐보십시오. 자, 이걸 지울게요. 자, 두 직선 도체가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흡입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문제를 보다 보면 오른쪽 도체에서 받아진다. 예, 오른쪽 도체에서 받아지는 힘이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죠? 이쪽 방향. 그러면은 자, X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반대되는 X 방향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X 벡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해당하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내용, 지금 두 도선 사이에서 받아지는 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개의 세기, 자속 밀도, 플레밍의 왼손 법칙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 어떻게 돼요? 결과식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두 직선 도체가 받아지는 힘은 D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나머지를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자개의 세기, 그리고 자속 밀도. 자, 이 두 가지 된 내용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 개의 부분을 모두 다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